대부분의 뮤지컬은 1막과 2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엔 인터미션이라는 일종의 쉬는 시간이 존재하죠. 이러한 이유로 뮤지컬 작품은 1막 마지막 넘버와 장면에 유독 많은 공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장면에서 관객들에게 큰 인상을 남겨야 2막을 더 기대하게 만들고 좋은 평을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실제로 공연에 대한 관객들의 솔직한 평을 듣고 싶다면 1막이 끝나고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오늘은 뮤지컬 속 도파민 터지는 1막 마지막 장면들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 모든 것을 잃은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굶어 죽었고 사랑하는 약혼녀마저 가장 믿었던 친구에게 빼앗긴 남자. 이제 그에게 남은 건 분노 그리고 복수심 뿐이죠. 자그마치 14년간 알 수 없는 죄명으로 누명을 쓰고 악명 높은 최악의 감옥 샤토디프에 갇혀있던 오데수, 아니 에드몬드 단테스. 감옥에서 만난 그의 스승 파리아 신부에게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듣게 됩니다. 그가 갇힌 이유는 다름 아닌 주변 사람들의 함정이라는 것이었죠. 언젠가 행할 완벽한 복수를 위해 에드몬드는 파리아 신부에게 가르침을 받아 신체적 그리고 정신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탈옥을 감행하죠. 하지만 자유의 문 앞에서 비극이 찾아오는데 파리아 신부는 붕괴사고로 목숨을 잃고 죽기 전 하나의 비밀을 남깁니다. 그건 몬테크리스토 섬의 보물. 악착같이 살아남은 에드먼드는 몬테크리스토 섬에 도착하게 되고 막대한 부 그리고 새로운 이름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 물론 달라진 건 수염밖에 없습니다. 가장 소중했던 약혼녀 메르세데스, 가장 친한 동료이자 친구였던 몬데고, 탐욕스런 당글라스 남자, 위선자 제라드 드 빌포트. 그들을 향한 차가운 복수가 이제 시작됩니다. 지옥송으로 더 유명한 너희에게 선사는 지옥 넘버 장면입니다. 자신을 배신한 인간들에게 복수를 실행하기 직전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분노가 가장 극대화되는 넘버죠. 화려하신 분님, 당신이 틀렸게 간절히 바랬는데 저는 이제 수많은 악마에게 영혼을 팔 겁니다 라는 강렬한 대사와 에드먼드의 절규와 함께 중독성 넘치고 화려한 반주가 흘러나옵니다. 이 넘버의 작곡가 프랭크 와이돈 형님이 역시 매운맛 한국인의 입맛을 아주 잘 저격하신 것 같아요. 선물할게 끔찍한 지옥. 뭔가 특유의 뽕짝 느낌도 나면서 노동요로 쓰기도 매우 좋습니다. 해당 넘버에서 연출도 무대 상단에 선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메르세데스, 몬데고, 당글라스, 빌포트를 마치 조종하듯 내려다보고 4명의 인물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원형 무대를 도는 연출. 이 장면에서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됐구나 라는 이막에 대한 기대감을 완벽히 불어넣는 3위 장면입니다. 야오. 어디선가 목소리 굵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한껏 재미 좀 본 주교의 시선이 닿은 곳엔 한 낯선 남자가 서 있습니다. 검은 모자, 검은 지팡이, 검정 코트, 그리고 정돈되지 않은 머리까지 마치 어둠을 집어삼킨 듯 어딘가 불길함을 띠는 행색이죠. 이런 누추한 데서 뵙네요, 주교님. 회춘을 하시는지 얼굴이 발그레 하십니다. 이 남자는 주교에 감추고 싶은 비밀을 이미 다 목격이라도 한 듯 조롱 섞인 말들을 쏟아냅니다. 존경의 대상이자 절대 건드릴 수 없던 존재, 주교의 치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자 그는 당황한 채 소리를 지르며 달려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주교가 다가오자 그 남자는 기다리기라도 한 듯 본색을 드러냅니다. 바로 살인이죠. 웨싱스토크의 14번째 주교! 성교도병원에서 가장 타락하고 웅탕하고 불쾌한 위선자!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뮤지컬 넘버,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Alive 2 장면입니다. 지킬 앤 하이드 작품을 안 봤으면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유명하고 좋은 넘버다 라고 알고 계실 가능성이 높지만 지에나 작품을 보신 유독분들이라면 Alive 아니면 컴프롱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Alive 1 넘버를 기점으로 지킬과 하이드의 인격이 본격적으로 나눠지기 시작하고 하이드 자체의 분노와 욕망 그리고 지킬이 느꼈던 위선자들에 대한 혐오가 섞인 그 복잡한 감정이 살인으로 표현되는 장면입니다. 넘버 자체는 1분이 약간 넘는 상당히 짧은 곡인데 그 안에 도파민은 맥스로 채워뒀습니다. 넘버도 넘버지만 몽둥이로 주교를 폭행하는 그 효과음, 하이드의 폭행에 맞춰 열연을 펼치는 주교 배우님, 찰지게 기름 뿌리는 장면까지 또 배우님들마다 기름 뿌리는 디테일이 다 달라서 비교하는 재미가 좋은 레전드 장면입니다. 마지막엔 불쇼와 함께 천둥 번개로 마무리되니 심장이 안 뛸래야 안 뛸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참고로 불타오는 장치가 망가진 적이 있는데 이땐 주교가 불타 죽은 게 아니라 맞아 죽은 설정으로 연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궁금하네요.
영원한 삶, 죽음이라는 모든 인간의 숙명을 아득히 뛰어넘어 불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 하지만 이는 신을 모독하고 악마에게 영혼을 판 축복이자 저주였으니 그의 사랑, 엘리자베스가 죽은 후 무려 400년간 채울 수 없는 그리움과 끝없는 고독 속에서 살아가던 드라큘라 백장에게 운명의 여인이 찾아옵니다. 미나 머레이. 수백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드라큘라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엘리자베스의 환생이라는 사실을.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약혼자가 있는 완전히 다른 세상의 사람이었고 전생의 기억을 떠올린다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도 잔인하고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아니 미나를 되찾고 싶다는 드라큘라의 욕망은 점점 사랑의 형태를 잃고 서서히 집착과 파괴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그 어둠은 미나의 주변을 하나씩 잠식하기 시작하죠.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미나의 절친 루시. 그리고 마침내 루시의 장례식 날, 죽음을 애도해야 할 그 자리에서 관속에 누워있던 그녀의 몸은 서서히 깨어나고 인간이 아닌 새로운 존재의 숨결이 세상에 울려 퍼집니다. 장례식을 가장한 새 생명의 축제가. 죽은 줄만 알았던 루시가 뱀파이어로 환생하며 이막에서의 비극을 예고하는 Life After Life 넘버 장면입니다. 장례식이라는 한 생명의 마지막을 기억하는 곳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 피를 탐하는 루시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 장면인데요. 일단 뮤지컬 드라큘라에서 3D 회전 무대에 대한 언급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대극장 무대를 꽉 채우는 정교한 소품들과 무대 미술도 대단한데 장면 전환과 인물들의 동선에 맞춰 무대도 같이 회전되다 보니까 몰입감이 장난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뮤지컬을 처음 보는 분들께 보여드리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무덤 속에서 빛 나오고 루시 부활하지, 땅 속에서 뱀파이어 튀어나오지, 피 빨아먹어서 얼굴은 피범벅 되지, 특히 루시의 흰 드레스와 피, 그리고 뱀파이어 슬레이브의 붉은 의상이 대비돼서 더 기억에 잘 남는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너무나도 화려한 장면이어서 넉넉히 보기 매우 좋은 장면입니다. 넘버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버릴 게 하나 없는 진짜 좋은 넘버들밖에 없거든요. 다만 드라큘라와 미나의 얇디-얇은 캐릭터 정체성과 두 인물 사이의 관계만 좀 더 명확해진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겠네요. 이렇게 지극히 주관적인 도파민 터지는 1막 마지막 장면 3개의 작품을 선정해보았습니다. 당연히 이번 3작품 말고도 역대급 1막 마지막 장면들 많죠. 시라노 언론, 위키드 디파인 그래비티, 배너 운명 등등.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밝고 희망찬 느낌보다 다소 절망적이고 폭력적인 장면을 좋아하거든요. 뭔가 현실에선 절대 불가능한 그런 욕망의 표출이 무대 위에선 허용이 된다는 대리만족?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세 넘버 모두 분위기가 비슷비슷한 느낌이네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역대급 1막 엔딩과 넘버는 과연 어떤 작품인가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재밌고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뮤지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